반도체로 번 돈 집 사지 말라고요? 집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럴 때라도 사야죠. 집 사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 사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도체로 번 돈 집 사지 마라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죠.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도체로 돈 버신 분들 연금박사 구독하셨죠? 구독하셨으니까 돈 번 거고요. 반도체로 번 돈으로 행복한 인생 사시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연금박사를 구독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오르니까 반도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너스 많이 받아서 좋고, 그리고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수익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마냥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주식 급등해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인출할 때 한도 제한이 걸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 변액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그전까지는 수익이 안 나서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상관없는데 중도 인출을 했다거나 혹은 일시불로 인출하실 분들에게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주가가 낮을 때는 낮아서 불평불만이었는데 주가가 오르니 또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 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인상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반도체로 번 돈이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서 집을 사니까 집 사는 걸 막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세금을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도체로 돈 벌어서 그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건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란 자산은 묶이는 자산이거든요. 기업들이 성과가 좋아서 수출해서 돈을 벌고 월급이 올라가고 주식 투자 수익이 나는 건 좋은데 이 돈들이 경제를 순환시키는데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경제가 또 망가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돈이 잘 돌아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로 벌었건 무엇으로 벌었건 관계없이 그 돈을 잘 써줘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처럼 돈을 잘 모으고 묶어둬야지 성장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는 잘 써줘야지 성장하는 경제죠. 과거 7, 8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생산재 중심의 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중공업, 화학 전부 생산재 중심의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삼성, LG, 현대 다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결국 소비가 증가돼야 대한민국 기업이 돌아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런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소비가 증가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증가하고 취업이 증가해야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그들의 가정이 안정돼야 출산율이 증가한다. 결국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훨씬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로 돈 번 걸 무조건 소비해라?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소비해라? 그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젊은 청년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반도체로 번 돈으로 집부터 사셔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 사는데 집 한 채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 5명은 집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도체로 돈 벌었다면 지금이 기회죠. 이 수익으로 집부터 사셔야죠. 그 돈으로 외제차 사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과소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 집부터 사셔야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반도체로 돈 벌었다면 집을 사셔야 되고 국가가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도 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월급 받아서 외제차 샀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걸로 전부 다 그냥 과소비하는 것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 집 마련했다? 그러면 제가 다 뿌듯합니다. 뭐라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대표 입장에서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더 써버리는 것보다 월급 받아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저도 보람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여러 채 집을 사서 집 가지고 투기하는 건 나쁜 것이죠.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도체로 돈 버신 분들 중에서 원래 집이 있었던 유주택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자산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반도체로 번 돈으로 집 사시거나 묻어두시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 돈 가지고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성장 과정에서 이래저래 많은 자산을 형성해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모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로 돈까지 추가로 버셨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이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다면 이제 이번에 번 돈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 쓸까를 고민하셔야죠. 평생 모으기만 하고 한 푼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신다면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노후에 행복하신 분들은 잘 모은 돈을 잘 쓰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못하는 겁니다. 먹기만 하고 싸지는 못하는 거죠. 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 대한민국은 지금 집단 변비에 걸렸습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잘 먹어야죠. 하지만 이미 잘 먹어서 배가 부르신 분들은 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토해요. 결국 이제 먹은 걸 잘 싸야 되는 이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자산의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로 돈은 벌었다. 이분들은 이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 쓰라고 하고 소비하라고 하니까 막상 안 되시죠.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해보니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무작정 쓰다가 또 말년에 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통장에 쌓아둔 돈을 매달 매년 빼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점점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신다면 연금은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생 고정적인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반도체로 번 돈, 여러분 자산을 종신연금으로 바꾸신다면 평생 걱정 없이 여유있게 쓰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 종신연금으로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연금으로 준비하신다면 나는 걱정 없이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여유있게 할 수 있으니까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기업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돈이 잘 돌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더 성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종신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되죠. 최근에 정부 관계자가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관계자분도 잘 아시겠죠.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 사야 할 사람이 있고 부동산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국가 정책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무주택자, 젊은이들은 반도체로 돈 벌었다면 그 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집부터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지원해줘서 집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반대로 집이 있으신 분들, 자산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돈으로 연금을 가입해서 소비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집을 못 사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금으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세금 지원,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솝 오화 중에 해와 바람이라는 거 잘 아시죠? 외투를 입은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님과 구름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자라고 내기를 합니다. 먼저 구름이 엄청난 비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강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강제하면 할수록 나그네가 외투를 벗습니까? 아닙니다. 강제하면 할수록 더 움켜쥐게 됩니다. 반대로 해님이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니까 결국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를 강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퇴자들은 은퇴자대로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이 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금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층과 노년층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바로 연금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 부동산으로 갈 자산들을 연금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 이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걸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금박사의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